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29번째 29강입니다. 29강의 제목은 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할까? 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할까? 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건 노자, 릴케, 니체의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이제 노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그러한 도덕경의 55장에 보면 덕이 두터운 도인은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도덕경이라는 게 사실 다 도와 덕에 대해서 한 얘기거든요. 총 81장인데 37장까지가 바로 이제 도경이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덕이 두터운 도인은 어린아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뿐만이 아니고 도덕경의 여러 장에서 노자는 어린아이처럼 돼야만이 도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노자가 얘기를 하기를, 비록 어린아이는 뼈는 약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잡는 힘이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손 한번, 갓난아이 손 잡아봤어요?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남녀 교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고추가 그대로 뻣뻣이 서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그렇게 정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요. 또한 그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도와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와의 완전한 어떤 조화야말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절대 바탕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영원하고 변함없는 절대 바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파도가 치지요.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 가지고, 태풍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 가지고 파도는 엄청나게 치지만 결국은 다 바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절대 바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도와의 완전히 조화란 얘기인 것인데, 결국 어린아이의 어떤 성질, 어린아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특성들이 바로 도가 완전히 그렇게 이룬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인간의 본성이 바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은 뭔가 구별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 분별하지가 않죠. 그냥 그렇고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죠. 노자가 계속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떤 그러한 대명사, 물의 힘이, 물은 대단하지만 항상 부드럽죠. 그리고 물은 어느 용기에 담아도 자신의 어떤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용기에 맞게 그냥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삼각형으로 된 용기 같으면 삼각형이 되고, 온으로 된 용기 같으면 온으로 되고, 자신의 어떤 뭐를 고집하지가 않죠. 그야말로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어린아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관점, 그게 바로 삶의 본질에 충실한 태도라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이라는 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이죠. 거기에서 그 인생에서 보면 앞부분을 빼고 중간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소유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소유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치매가 걸린 어르신들 보면 완전히 치매 상태에서도 많은 분들이 막 거리에서 뭘 주워 가지고 집에 막 이렇게 모아둡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소유욕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모아두려고 하질 않는다. 꽃잎을 줍는 그 순간순간을 즐길 뿐이지 그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소유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렇게 순간순간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자.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우자는 것이죠. 노자와 릴케를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체는 모든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다 허물어뜨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 했는데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신이 지배를 한 세상이죠. 중세 1000년 동안.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우선시하던 가치를 그냥 망치로 다 그냥 때려 부순 것이죠. 그 니체가 지은 유명한 책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 자가 있죠. 그 이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차라투스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 정신 발달 3단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는 주인에게 반항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주인이 지더라도 그냥 모래 열풍이 부는 사막길을 투벅투벅 그냥 걸어가면서 주인에게 대리는 법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순종하죠. 그런데 그 낙타가 사실은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흔쾌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주인에게 대들어서 가지고 사막에서 쫓겨나면 그건 낙타는 사막에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낙타처럼 그냥 자신의 짐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지면서 운명에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사막의 길을 터벅터벅 걷는 그런 낙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인간 정신 발달에서 1단계죠. 근데 2단계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서커스에 있는 사자가 자신의 어떤 그런 사육사에게도 본인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면 그냥 대든다고 합니다. 사자는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죠. 항상 당당하고 위험이 있죠. 사자는 기존의 질서를 그냥 막 때려 부숩니다. 절대 어디에 그냥 순종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바로 니체처럼 그렇게 망치를 들고 기존의 질서를 다 때려 부쉈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죠. 그것처럼 사자는 그야말로 용맹스럽게 기존의 어떤 질서나 그런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그냥
파괴하고 그냥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용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혼자입니다. 혼자 잘난 것이죠. 그야말로 팀 플레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자의 어떤 한계점입니다. 3단계, 마지막이 바로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전까지 막 싸우던 아이들이 금방 헤헤거리면서 웃고 다시 또 놉니다. 지나간 과거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 일을. 그리고 순간순간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냥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그게 이제 까르페디엠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어린애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닌 것이죠. 어린애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에 그냥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린애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에 몰입하고 집중,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을 한다.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심의 상태로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애가 바로 초인의 단계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해서 인간 정신 발달 3단계를 요약해서 말하면, 낙타는 권위와 의무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자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러한 권위에 도전해 가지고 그걸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용감하게 어떤 덤벼들고 하는 그런 억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진함과 마음과 과거를 잊어버리면서 현재에만 집중을 하는, 그렇게 순진함과 마음과 기능한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니체는 어린이 단계가 바로 초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29강은 노자와 릴케와 니체의 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인간의 본성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구별과 차별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릴케는 인생에서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니체는 인간 정신발달 3단계에서 어린아이들은 조금 전까지 싸우던 아이들이 금방 헤어거리고 웃는다. 지나간 과거를 잊고 매 순간순간에만 집중한다. 어린아이들은 현재만을 즐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어린아이를 배우자라는 게 바로 니체의 인간 정신 발달 3단계였습니다. 행복 인생 수업의 핵심 슬로건은 1톤의 지식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아시죠? 오늘 행복 인생 수업 29강은 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할까? 왜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닮아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29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